네, 국회가 오늘 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신설을 위한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서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사개특위위원 교체를 요청했고 문희상 의장이 이를 허가했습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과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국회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현석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패스트트랙에 반대 의사를 밝힌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거취를 놓고 어제 하루 종일 국회가 진통을 겪었는데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 즉 사개특위위원 교체 오전에 완료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개특위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최희배 의원으로 교체해달라는 바른미래당의 이른바 사보임 신청서가 오늘 오전 국회 의사과에 제출됐습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입원 중인 병실에서 이 서류를 결재했습니다.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의 패스트트랙 의결 정족수 5분의 3이 사실상 확보된 겁니다. 교체 당사자인 오신환 의원,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오 의원 교체에 반대하는 연판장을 돌려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13명의 서명을 받았고 이 연판장을 들고 문 의장이 입원 중인 병원을 찾아갔지만 만나지는 못하고 되돌아왔습니다. 오 의원은 본인의 사보임은 무효라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유승민 의원을 지목해 당장 꼭두각시들을 데리고 한국당으로 돌아가라고 SNS에 글을 올리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제 여야 사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특위들 회의가 이제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남은 절차 또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앞으로 남은 절차는 법안 상정과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두 가지입니다. 선거법과 달리 아직 상정이 안 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지금 여야 사당이 최종 문구 조정을 하고 있는데 회의 표결은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상임위 위원 5분의 3 찬성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여야 사당은 언제라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되면 해당 법안들은 여야가 별도로 새로운 법안에 합의하지 않는 한 330일 안에는 본회의 표결에 붙여집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전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마지막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회의장 3곳과 법안이 제출될 의안관을 이미 점거한 상태고요. 오전부터 새로 사개특위 위원이 된 최희배 의원을 찾아가 압박에 나섰습니다. 현재 분위기상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이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그러면 국회 질서유지권이 발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한국당의 움직임에 대해 한국당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지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도 한국당이 오로지 자기 기득권에만 혈안이 돼 행패를 부리며 국민의 개혁 요구를 걷어차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판사, 검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이 4월 25일 목요일까지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완료한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불법적인 사보임을 강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부장님께서 사고임을 절대 허락하시지 않으시리라고 기대하고
국회의원인 국회의원이 버젓이 법을 어기면서 날치기 통과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치와 호장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래 우리 패널 두 분이 제 옆에 계셔야 되는데 지금 스튜디오에 안 계십니다. 박범계 의원과 김영우 의원인데 지금 국회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민주당, 한국당 모두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회로 중계차를 연결해서 두 분 모시겠습니다. 로텐더홀 국회 로비죠.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영우 의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거기서 뵈니까 좀 색다르네요. 네. 먼저 박 의원님, 사개특위 위원이시라서 지금이라도 회의 소집이 되면 급히 가셔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오늘 중에 저희 민주당은 반드시 패스트트랙을 의결해야 된다라는 아주 확고한 그런 방침을 갖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개특위, 정개특위 위원들 모두 다 초비상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박 의원님 우선 이것부터 좀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요청서가 팩스로 접수가 됐고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병상에서 이걸 결재를 했습니다. 그죠? 지금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그 반대 의원들 반발이 굉장히 심한데 문 의장이 사보임 요청을 좀 허가할 수밖에, 이렇게라도 허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어제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희상 의장께서 사보임 허가 여부에 대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 수십 명이 국회의장을 실을 점거해서 심지어 국회의장의 권위까지도 심대히 훼손하는 그런 무슨 성추행 운운의 그러한 망언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결코 지키지 않을 것이다. 정상적으로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 들어와서 네. 회의를 하고 다수결에 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면 되는데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있고 저지할 것이다라는 예견이 되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으로서는 당연히 허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자, 김 의원님. 자,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보임 그 위원 교체 이게 원천 무효다,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점 때문인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보임은 원천 무효입니다. 위법이죠. 사실 특별위원회의 그 위원 네. 사보임과 관련해서는 네. 이전 과거 국회 때도 원칙이 없이 계속 이어져 오다가 이렇게 국회가 운영돼서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16대 국회 때 네. 국회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특위위원 또 상임위원회 사보임과 관련해 가지고는 국회법을 확정을 지었어요. 네. 그것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당 위원, 여기서 해당 위원은 원내 대표가 아닙니다. 원내 지도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보임이 대상이 되는 해당 의원이 거죠? 네. 그렇죠. 질병의 원인이라든지 네. 본인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사보임을 원할 경우에만 국회의장이 승인하도록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게 국회법입니다. 네. 근데 오늘이 사실 공교롭게도 제56회 법의 날이에요. 법을 지켜야 되는 이 국회에서 네. 사실 여당이 소수 야당을 끌어들여 가지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그 안에 일부 내용인 패스트 트랙을 이렇게 교묘하게 악용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사실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그 근본적인 이유는 네. 저도 그때 있었죠. 18대 국회 마지막 상황에서 당시의 다수당인 여당인 한나라당, 저도 한나라당 의원이었죠. 네네. 몸싸움을 동물 국회인 그 몸싸움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국회 선진화법을 도입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다수당이 다수를 앞세워서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국회의장이 주로 국회의장은 이제 다수당 출신의 국회의장이죠.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소수당을 배려하기 위해서 만든 국회 선진화법 패스트 트랙이 이렇게 악용이 될 줄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수당은 이제 선거제 개편안을 굉장히 원하고 있고 오랫동안 원했죠. 이번 국회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연장에 도움이 되는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국회 선진화법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네요.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자, 박 의원님. 의회 네. 네, 제가 조금만 반론을 제기하면 그러시죠. 네. 의회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나 의원님들이 얘기하십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장되는 의회 민주주의든 자유민주주의든 그것은 오로지 자유한국당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네. 민주당이 일당으로서 강행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도 당의 입장으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분들도 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자유한국당만이 나홀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 보고 다수당의 독재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홀로 독재를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15일 날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가 참여한 5당 원내대표 합의문의 정신으로 돌아가면 굳이 패스트트랙을 태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당시 합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철석같이 합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절대 반대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당으로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패스트트랙을 태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만약 물리적으로 반대한다면 그것은 국회법상의 의사방해죄, 회의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드립니다. 지금 아까 이제 박범계 의원님께서 네네. 자유한국당의 나홀로 독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상 지난 군부 시절, 군부 독재 시대에도 선거에 관해서는 선거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모든 그 선거 제도의 선거법에 그러니까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당의 입장이 고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 선거 룰을 정하는 것은 다 같이 함께 토론하고 협의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명천지에 지금 이제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 민주정권이라고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더불어민주당,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수 야당과 함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패싱하고 제외하고 선거의 룰을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의회 민주주의에서 또 선거 제도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을 완전히 배제시킨 채 선거의 룰을 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네. 정말 그 민주주의 파괴죠. 민주주의 무덤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박범계 이런 의원께 좀 입장에서 질문을 좀 굉장히 드리겠습니다. 안타깝다 말씀을 네. 드립니다. 네, 그러시죠. 박 의원님, 김 의원님께서도 아까 그 사보임 자체 위법성에 대해서 국회법 거론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련해서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오신환 의원 본인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게 결론이 나더라도 만약에 패스트트랙 가더라도 이게 나중에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담하건대 그런가요? 네. 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될 것이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네. 국회법이 개정되기 전의 일이긴 하지만 김홍신 의원 당시에 이 김홍신 의원의 의사에 다르게 지도부가 그 당시에 사보임을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헌법재판소로 권한쟁의 심판으로 갔지만 헌법재판소는 분명하게 이것은 당내의 문제고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뒤에 국회법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그 정신은 국회의 자율권이라는 측면, 정당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저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오신환 의원에 대한 굉장한 유감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오신환 의원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1소위 검경개혁 소위 위원장입니다. 제가 소위 위원이었습니다. 같이 일을 하셨죠. 본인이 주도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환 의원이 이 패스트트랙에 대한 반대 의사를 천명하지 않았더라면, 공개하지 않았더라면 사보임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을 때 저는 저것이야말로 본인을 사보임을 해달라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였고 손학규 대표나 김관영 원내대표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합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것이 아직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표결의 내심을
뜻을 대국민으로 밝힌다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의회 민주주의에서 의사 절차에 저는 심각한 훼손을 끼얹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자유한국당과 함께 오신환 의원이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신환 의원에 대해서 네, 말씀하시죠. 저희는 완전히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다음에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오신환 의원의 경우에는 자당에서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서 여러 가지 표결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의견을 표시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차례 물음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히려 오신환 의원은 솔직하게 미리 나는 사보임도 반대하고 그다음에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도 반대한다. 네. 나는 부결시킬 것이다라는 말을 사실 아주 양심에 따라서 고백을 한 거예요. 오히려 정정당당하다 이런 만약에 말씀이시죠? 오신환 의원이 네, 그렇죠. 오신환 의원이 만약에 정말 조용히 들어가서 그냥 부결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파장은 더 컸겠죠. 하지만 그런 파장에도 불구하고 오신환 의원은 자기 양심에 따른 고백을 미리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오신환 의원으로부터 네네. 조금 섭섭함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독립적인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한 의사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는 존중을 해줘야 알겠습니다. 돼요. 네. 그리고 상임위원 이번에 이제 특위입니다만은 네. 특위의 그 사임과 보임, 사임과 보임을 합쳐서 우리는 사보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렇죠. 사임의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그 직책을 내려놓지 않는 한 사임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한쟁의 심판을 이제 청구를 하게 됐는데 네. 지난 1997년도 헌법재판소에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보면은 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당시 1996년 그러니까 YS 때인데요. 네. 노동법 날치기에 대해서 그 이듬해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회의장이 졌어요. 왜냐하면은 독립된 국회의원들의 의사결정권, 의결권, 표결권을 침해했다. 네. 침해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는 오신환 의원의 그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그 알겠습니다. 권한을 네. 존중받아야 된다. 자, 이렇게 사보임에 생각합니다. 대한 어떤 법적인 해석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여당으로서는 지적하는 패스트트랙 그 추진에 청신호가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박 의원님? 이제 한 곱이 어쨌든 넘긴 셈인데 이제 정개특위랑 사개특위 오늘 이제 열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쯤 열리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네. 자유한국당의 방해 의사와 행동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무슨 벼락치기 하듯이 날치기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자유한국당의 적정한 절차를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를 보장할 것입니다. 즉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한다면 들어와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 자체를 성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물리적인 수단과 현재처럼 그런 것을 쓴다면 그것은 질서 유지권의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정당에서의 의사결정을 통한 정당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 그것을 정당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또 국민의 대표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소신, 그건 역시 보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 민주주의와 국회의원의 소신은 절충과 조화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신환 의원이 본인이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다면 그 바른미래당의 공개적인 그 의사 절차, 즉 찬성이냐 반대냐라는 당의 입장을 정하는 그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참여했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리에 따른다라는 기본적인 정신이 전제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반대 의사와 다르게 다수가 찬성이라고 나왔다고 해서 지금 공개적으로 나는 반대했고 앞으로도 사보임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반대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신에 과다하고 그것은 정당 민주주의를 저는 부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 의원님. 저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며칠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께서 네. 260석, 내년 총선에서 260석까지도 우리는 바라본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처음에 그게 그냥 농담이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수처 법안을 이렇게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그 법적 강제 입법을 통해서 진행시키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농담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떤 정권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국가 정책
특히 이제 경제 정책이라든지 정책을 잘 실현시켜서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것입니다. 네. 그랬을 때 정권이 연장이 되겠죠. 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고려하는 수단이 바로 사법부, 법적인 권력기관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이미선 재판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강제 임용하면서 9명 중에 6명이 친 문재인 정부 사람으로 채워졌습니다. 사법기관 중에 가장 상위에 있는 헌법재판소까지 이렇게 정부 사람들로 채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 검찰과 경찰을 더 길들이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김 지금 의원님. 우리 야당이 볼 때는 지금의 검찰도 네. 사실은 문정부의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굉장히 재갈을 물리고 있죠. 전 정권의 대통령 2명 또 전 대법원장도 이제 구속을 시킨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권 연장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검찰과 경찰 수뇌부를 기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금 개정안, 지금 네. 이제 여야 사당이 합의한 이 공수처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정권 연장을 하는 그 김 두 의원님. 번째 수단을 지금 강제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생각합니다. 지금 반대가 조금만 더 굉장히 표현드리면 강한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나 다른 당들은 어쨌든 정개특위, 사개특위 지금 열겠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지금 소속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회의실에 좀 들어가서 앉아서 점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회의가 열겠다라고 강행이 될 경우에 물리력도 동원하겠다 이런 입장입니까? 어떻습니까? 물리력이 지금 아니고 제 야당한테 물어봤으니까 제가 아니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우리 제가 좀 야당의 잠깐만요. 입장에서는 계속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말씀드려야 강력한 되겠습니다. 여야 사당이 합의를 했고 네. 특위까지 이렇게 강제적으로 연다고 하면은 우리 야당 힘없는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물리력을 동원한들 사실 그게 굉장히 쉽지 않죠. 더더군다나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법안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막지는 않겠다는 상황입니다. 뜻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최선의 노력은 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도 지금 국회에서 이틀째 밤을 새웠어요.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조금 박 더 의원님 말씀드리면 말씀하십시오. 네. 잠깐만요. 네, 박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공정하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수처 법안은 국민의 80%에 가까운 네. 혹은 그 이상의 국민들이 지지합니다. 네. 민주당이 이 자유한국당을 핍박한다고 하는데 국민의 80%가 자유한국당을 핍박한다고 얘기한다면 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은 순리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 하나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51%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네. 반대는 34%에 불과합니다. 국민 다수가 오죽했으면 그것을 찬성하겠습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네. 이것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국민들이 여야 사당이 합의하에 패스트트랙을 태우고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겠습니까? 이것은 국민의 뜻이고 국민의 뜻을 저희들은 받아서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오늘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열겠다는 겁니다. 만약 그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여는 것에 대해서 모든 예상 가능한 회의 장소를 점거를 내가서 자유한국당이 열지 못하게 한다면 한 번, 두 번, 여러 번 시도를 해서 정말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물을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력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렇죠. 국회법이 동물국회를 결단코 허락하지 않는 국회법이 만들어놓은 어떤 회의방해죄의 결정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제라도 저는 논의를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논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반드시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정치인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또 청와대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소할 수 있고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공수처라면은 그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특위에 올라와 있는 공수처 법안은요, 그게 아니에요. 검찰,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를 할 수 있는 아주 이상한 묘한 공수처 법안입니다. 아마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로는 공수처라고 하는 것은 공수처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힘 있는 정말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사람들, 정치인들을 수사할 수 있고 기소할 수 있는 그런 법안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나 지금 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요. 네. 그게 아닙니다. 검찰, 경찰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 기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선거제와 이상한 공수처 법안이 묘하게 결합된
아주 이상한 법안들이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한 그럼에도 3분 정도 불구하고- 남았는데요. 네. 다음 그럼에도 얘기를 하고 불구하고 마무리하죠. 현행 네. 여야 사당이 합의한 공수처안은 문재인 대통령을 행정수반으로 하는 현직 고위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자유한국당이 집권했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공직자를 지낸 과거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문재인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고 민주당을 집권 정당으로 하는 현재의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논리적으로 저희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행정부로서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수처를 하겠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위직 범죄, 소위 권력형 비리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발부되지 못하겠다는 그러한 대통령의 의지와 집권 민주당의 의지, 그리고 야당의 3당의 의지가 저는 반영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박 의원님.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공수처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 저희 당의 의지입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제도만으로도 전직 마무리하기 대통령과 잠깐만요. 네, 전직 김 의원님 대법원장을 잠깐만요. 구속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정부는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옥상옥이죠. 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공수처를 이렇게 만들면 공수처는 그러면 또 누가 수사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 제2, 제3의 공수처 계속 만들 겁니까? 이것은 저 정권 연장을 위한 네, 그 논란은 지금 뭐 앞으로도 계속 청와대의 있어야 될 말을 것 듣기 같고요. 좋은 네. 사법적인 홍위병을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마무리하기 전에 어제 상황 잠깐 하나만 좀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회의장실 상황이었어요. 임이자 의원에 대해서 한국당은 지금 문희상 의장이 성추행을 했다. 한국당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박 의원님 먼저 간단하게 좀 입장을 좀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김 의원님 말씀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자 의원이 한 얘기는 지금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복부를 만졌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 몸에 손을 대면 내 몸에 손을 대면 성추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부를 만졌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소리쳤을 겁니다. 왜 내 몸에 손을 대냐고 소리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미자 의원의 그 다음 발언은 내 몸에 손을 대면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법률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멘트입니다. 그 뒤에 문희상 의장께서 얼굴 쪽에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면서 이것이 그럼 성추행이라는 말이냐라는 그런 아마 취지로 지금 보도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희상 의장께서 굉장히 화가 난 상태에서 반응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인 환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여 명에 가까운 의원과 언론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추행, 성을 매개로 한 어떠한 의사와 행동이 있었다는 것은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고 이미 여론도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역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자, 물론 그러면은- 그 당시 상황이 굉장히 긴박했던 상황임은 우리 모두가 그 화면을 본 사람들이면 다 이해하실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이미자 의원이 그 문희상 의장의 여러 가지 그 행동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볼을 만진다든지 네. 아니면 포옹을 한다든지 이런 자세는 절대 자연스러운 자세로 그냥 우리가 용납할 수는 없는 일이다. 네. 그것을 관례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라면 아주 잘못된 관례죠. 네.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분 분위기도 그렇고요. 국회에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중에 상황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원 생중계로 진행한 오늘 정치와 호장용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